소음계만을 이용한 방음 제품 광고를 맹신하지는 마세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방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방음을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손쉽게 붙일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튼 방식의 DIY 방음 부스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방음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와 소비자 리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방음 하면 떠올리는 개념 중 흡음과 차음을 혼동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리가 벽을 만나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벽을 통과하고, 나머지 일부는 벽 내부에서 흡음되는데요. 이 중에서 흡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흡음. 쉽게 말하면 흡음은 방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펀지, 패브릭, 커튼 이런 것들을 흡음재라고 부르며 다공성 흡음의 원리로 소리를 감쇄시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흡음은 방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정리해주는 것이지 방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너지를 솟아시키니까 엄밀하게는 소리가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흡음으로 소음을 줄이겠다는 건 그 효과에 비해 경제적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차음. 차음은 소리가 공간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즉, 방 안의 소리가 벽이나 문을 통과해 다른 공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차음성이 높아질수록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차음이 잘 될수록 소리가 벽 너머로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실내로 다시 반사시키는 성분이 많아지고 실내가 더 쉽게 울리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음성이 높아질수록 흡음에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공간의 목적과 용도에 어울리는 흡음과 차음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차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량 법칙을 소개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삼는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즉, 전달되면서 그 다음 매질을 잘 흔들 수 있을수록 에너지가 잘 넘어갑니다. 이 경우 차음보다는 투과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벽이 무겁고 단단할수록 쉽게 흔들 수 없어집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적게 전달되고 이것이 곧 차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리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를 투과 손실이라고 부르며 보시다시피 주파수별로 차음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벽체가 스스로 울리는 공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차음 효과는 주파수와 벽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주파수가 2배 높아지거나 벽이 2배 무거워질 때마다 차음 효과가 6dB씩 증가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재 상태에서 6dB의 차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벽이나 문이 2배나 무거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접착식 방음 제품. 차음 효과만 보자면 결국 이 제품들을 붙이고 난 뒤 해당 문이나 벽의 총 질량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전에 비해 2배 무거워졌다면 6dB 차음 효과가 있겠죠. 4배 무거워졌다면 12dB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체감하거나 비교하려면 이전 상태에 비해서 얼마나 무거워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문이 충분히 묵직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런 제품들을 붙인다고 해서 방음 효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이 제법 묵직한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잘 새어나가거나 바깥 소리가 잘 들린다면 문이나 벽, 창문의 틈새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리는 작은 틈만 있어도 아주 잘 넘어다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이 아예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질량이 증가한 상대적인 정도에 따라 크고 작게 차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흡음재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흡음재 자체가 체감되는 실내 소음의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꽤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꽤 좁은 공간에서 문도 가벼운 편이고 또 실내가 벙벙거리며 울리는 상태였다면 오히려 이런 제품으로 꽤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커튼식 방음 부스. 우선 이런 컨셉의 제품이 해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는 뮤지쿠스 제품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흡음 성능은 꽤 훌륭합니다. 제품 설명을 보니 NRC 0.89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250, 500, 1000, 2000Hz에서의 흡음률을 평균한 값인데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처럼 별도로 흡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이런 DIY 부스 내부에서 보컬이나 어쿠스틱 기타 등을 녹음하면 적어도 각종 반사음과 울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드라이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음부스로서 사회 통념적인 그 기능과 성능을 기대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차음 성능이 26dB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방음과 관련된 제품들은 그 성능을 단일 숫자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쉽게도 이게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하나하나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공개된 시험 성적서를 인용해서 설명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짙은 검은색 그래프가 이 제품의 주파수별 음향 감쇄 계수인데요. 최종 점수 산출 방식은 간단합니다. 측정 이후 회색 레퍼런스 곡선을 조금씩 올리는데요. 측정된 제품 그래프와 레퍼런스 곡선의 차이를 모두 더해 총 32dB를 넘지 않을 때까지 레퍼런스 곡선을 올려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계산된 레퍼런스 곡선상 500Hz의 데시벨 값을 곧 차음 성능으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측정된 소음 감쇄 능력이 주파수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30dB 이상 차음 효과를 보는 주파수 대역은 약 1000Hz부터 20dB 이상 차음 효과를 보는 주파수 대역은 약 350Hz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당연히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특정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대로 된 차음 효과를 보려면 벽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스피커로 음악을 감상하거나 음악 작업 목적으로 세대간 방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DIY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그 원리와 성능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음 제품들의 광고 자료나 영상들을 보면 이런 소음계로 데시벨을 비교 측정해서 그 성능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할 땐 사실 모든 주파수를 동등하게 측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하기도 한데요. 이 소음계 보통 어떨 때 쓰나요? 공사 현장이나 도로, 철도 등의 소음이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지를 측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생리적으로 민감한 주파수들을 위주로 가중치를 두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A 웨이팅, A 가중치라고 부르고 단위로는 dBA를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측정 장비 자체가 저음보다는 고음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방음 제품으로 인해 고음만 잘 줄어들어도 소음계상에서 줄어든 방음 수치는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음은요? 측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저음 방음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대간 소음, 층간 소음 등은 대부분 저음이 문제고요. 아쉽게도 dBA는 그걸 정확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계 측정 수치만으로는 방음 제품의 성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음계 숫자로만 광고하는 제품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폴리에스터 보드, 스폰지와 같은 흡음재는 실내 울림을 잡아주는 용도이며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막아주는 차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차음은 일단 벽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밀폐는 필수입니다.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음계만을 이용한 방음 제품 광고를 맹신하지는 마세요. 감사합니다.